네, 공달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옛날 소라넷이나 지금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약간 맨헤라 같은 여성들이 있어요. 사실 이 맨헤라라는 건 이제 일본식 표현이고 그냥 한국말로 풀어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서 본인을 상처받은 여성으로 이미지화시키는 아직 미성숙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여성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항상 불건전한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 바닥은 이제 그들만의 세계고 굳이 여기에 관여하고 싶진 않은데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쪽 여성들과 연관이 되면 항상 피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사람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부수는 이야기와 이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선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호언장담하는데 이 자칭 맨헤라라고 하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대부분은 지능이 낮은 거예요. 지능이 낮음을 우울증으로 포장한 거죠.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좀 넓은 포용력을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지능에 대해선 보통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죠. 외부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사람들은 얼핏 느끼기엔 그 똑똑하지 않음에서 오는 답답함을 무기력하고 우울함에서 오는 답답함이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은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좋습니다. 어떤 상품화를 시키기 좋다는 말이에요. 자칭 그 맨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머리가 나쁘니까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행복해지기 위한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이용하는 건데 그 길에 우울하고 좀 정신적으로 나약한 여성이라는 걸 컨셉으로 설정하고 남자의 성욕과 일만의 보호 본능을 함께 이용하는 거죠.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남자들은 절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남자는 항상 약한 여성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고 그런 본능이 성적인 욕구, 탐욕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 이들은 남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는 상품이 됩니다. 상처 입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남성들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것 이게 보편적인 시장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이 팬트리, 온리팬스고 이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커뮤니티로는 트위터가 있죠. 지금은 X가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환상과 현실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트위터나 팬트리 같은 곳에선 되게 깨끗하고 여리여리한 피부에 정신적으로는 나약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게 연출한단 말이에요. 보정을 야하고 예쁘게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글귀는 항상 우울과 감성이에요. 조금 신비롭고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근데 이 친구들을 정말 실제로 보잖아요. 보정 없는 얼굴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얼굴입니다. 그냥 그 나이 때 철없는 여자들이에요. 오히려 그 게으름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여성들에 가깝죠. 머리는 막 며칠 동안 안 감아서 쉰내가 나고 정신과 약,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을 항상 달고 살기 때문에 보통 입에서는 정말 썩은 내가 납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페타민 계열의 정신과 약들은 입을 마르게 해서 악취를 유발하거든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좀 말을 섞어보잖아요. 상처가 있고 신비롭고 그런 연약한 고양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저 컨셉츠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신비로움, 보호본능,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정말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씻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아니라 지능이 낮고 학습이 덜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어떤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야 될 어떤 난관이라고 보거든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사람의 지능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때, 이런 모든 인과관계에 있어 정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에겐 정말 쉬운 이런 아주 가볍고 사소한 일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막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 문제, 뭐 가볍게 던진 말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 복지나 좋은 행동에서 따라오는 행정적인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이 버겁고 아주 원초적인 부분에서 막 쉽게 행복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한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쉽게 속고 이용당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역시 본인들의 생각이나 결정이 항상 옳다고 믿고 그걸 침범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현실의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어떤 플랫폼이나 트위터 같은 온라인 세상 속으로 숨어 지낸다는 거죠. 자, 최근에 있던 이와 관련된 일들 중에 120만 유튜버였던 이제 유키라고 하는 일본 남자 유튜버가 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밀키라고 하는 지하 세계에서 활동하는 어떤 코스어분에게 성범죄 무고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가해자라고 지목받는 이 밀키라는 분을 자세히 보면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정말 버거운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메네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키님과 관련된 사건도 하나하나 그 면모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애초에 유키의 돈을 노리고 누군가와 공조해서 기획 아래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 위해 이 밀키라는 사람을 이용했을 것 같다는 의심될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밀키라고 하는 분은 본인 스스로 본인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80이 나온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아주 공연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이 막 이분의 행동이나 언행, 행실에 대한 지적을 하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내 머리가 나빠서 내가 거기까진 이해를 못하는데 뭐 나한테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과거를 보면 그 몇 년 전 이제 소라넷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지 사이트에서 야한솜이라고 하는 이명으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고 판매하는 일을 했었다고 본인이 타 채널에 나와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하자고 꼬셨던 것도 전 남자친구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전 남자친구에게 바쳤다라고 본인이 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니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슨 회사나 단체, 그냥 일반적인 가게에 고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선의 미묘한 변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고 무슨 복잡한 계산이 아닌 단순한 업무 지시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나를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건 이들을 이용해 쉽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야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팔릴 만한 컨셉을 만들어서 촬영을 하게 하거나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이들의 돈을 착취해 갑니다. 지금도 노는동, 반포 그쪽 상가들을 보면 허가받지 않은 엔터 사무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BJ 데뷔를 지원해주겠다 라는 명목하에, 혹은 온리팬스나 팬트리 그런 계정을 대신 운영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이런 친구들을 고용하고 계약해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보면 근면함, 성실함 이런 규정이 어긋나면 확실한 페널티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에 고용되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당연히 계약된 근로시간에 맞게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단 그날그날 자기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방송을 쉬거나 그냥 잠수를 타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는 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 내가 계약했던 것처럼 정산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애초에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얘네가 이렇게 나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그 정산 때 차감되는 금액을 아주 빡세게 걸어두고 이들이 그냥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엔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개인 방송에서 게스트로 부리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고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이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요. 우리는 그런 콘텐츠를 그냥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부분만 많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보자면 이들을 책임져줄 대안이 없음에 있다고 보거든요. 뭐 진보와 보수 양쪽 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말 일회성이 가까운 복지를 미끼로 이들의 표를 받는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죠. 개인이 가까이 지내기엔 너무 위험하고 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복지를 기대하기엔 행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아닐까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